먼저 엑셀을 더블 클릭하여 화면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파일이 열렸으면 맨 처음에 시트 1이 있는데 시트 1 이름을 변경하겠습니다. 시트 1을 제1작업 더블 클릭해서 제1작업 그리고 플러스 버튼 클릭하여 시트가 추가되면 역시 더블 클릭하여 제2작업 그리고 역시 플러스 표시 클릭해서 시트 3을 더블 클릭해서 제3작업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 시트가 하얀색으로 되는데요. 공통으로 변경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컨트롤 키를 눌러서 우선 제1작업이 선택되어 있다면 컨트롤 키를 눌러서 제2작업, 제3작업 동시에 선택했습니다. 세 개 동시에 선택되었다는 의미는 이렇게 하얀색으로 되어 있으면 선택이 되었다는 개념이겠죠? A열, A 부분을 원 클릭하면 A열 전체가 선택이 되고요. A열의 너비는 공통적으로 열 너비는 1입니다. 확인. 그리고 A열과 일행 사이의 네모를 클릭하게 되면 모든 셀을 동시에 선택할 수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모든 데이터 서식에는 글꼴 굴림 11포인트를 하세요라고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자, 맑은 구딕이 아니라 굴림 입력하고 엔터를 한번 쳐볼게요. 굴림으로 변경이 되었는지는 반드시 엔터를 쳐서 제가 한번 쳐볼게요. 어떻게 변하는지. 엔터를 치는 순간 셀의 크기가 세로 높이가 축소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엔터. 보았나요? 방금 전에 셀 높이가 축소되는 것을 보았고요. 11포인트. 그리고 항상 정렬을 가운데 맞춤과 아래쪽에 있는 가운데 맞춤 두 개 동시에 클릭을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되었다면 이제 동시에 선택된 시트를 해제하고 반드시 제1작업만 선택을 한 상태에서 제목을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1행, 2행, 3행만 선택할게요. 1을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3개의 행을 동시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행 높이는 24로 입력하겠습니다. 24 확인. 자, 되었으면 이제 입력을 하면 되는데 일단 저장을 할게요. 파일 메뉴에 저장을 클릭해도 되고요. 혹은 위쪽에 있는 저장 아이콘을 클릭하고 저장해도 되겠습니다. 저는 파일 메뉴에 저장을 클릭하고 바탕화면에다가 일단 기출 문제니까 기출 문제 1 빼기 이름 제 이름 쓸게요. 여러분은 여러분 이름 써야 되겠죠? 자, 이름으로 할게요. 저장. 자, 바탕화면에 저장하고 나면 상단의 이 부분이 기출문제 1 이름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러고 나면 수시로 저장 아이콘을 눌러주면 네, 저장이 됩니다. 더 이상 변경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된다면 수시로 저장 아이콘을 눌러서 데이터가 날아가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었으면 이제 입력 시작하겠습니다. 반드시 제1작업만 선택하고요. 가끔 보면 이렇게 동시에 선택해가지고 입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은 보세요, 여러분. 해제하게 되면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동시에 선택이 됐기 때문에 동시에 글씨가 들어가는 거 볼 수 있죠? 자, 그럴 때는 글씨 삭제할게요. 삭제. 그리고 제3작업도 삭제. 제1작업에 이제 필요 없는 거 선택해서 딜리트 하는데 제1작업만 선택을 확인하고 텍스트를 입력하게 되면은 실수할 일이 없겠지요. 자, 비포 셀에 입력을 하겠습니다. 계약 코드부터.
엔터 치면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엔터 치면 밑으로 내려가는데 일단 목록은 먼저 입력을 해주고 사용을 하면은 빠뜨리는 일이 없어요. 옆으로 가는 거는 키보드 방향키 사용하면 되겠죠. 작업 인원, 키보드 방향키, 오른쪽, 면적, 금액, 그리고 이제 줄을 바꾸고 싶을 때는 Alt, Enter 입력하고 단위, 원. 다시 옆으로 갈게요. 산, 예정, 물량, 키보드 방향키, 입주, 동호수. 잘못했죠. 왜냐면 바꿔야 되니까. Alt, Enter. 동호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고가 되겠습니다. 자, 입력하고 나면은 다시 올게요. 대학 코드. 영어를 입력할 때는 여러분 대문자를 입력할 때는 캡스락 키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소문자 쓰다가 한 번만 대문자 하고 싶을 때는 Shift 키를 누르면 딱 한 번만 대문자를 쓸 수가 있습니다. 단축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캡스락을 키든가 아니면 Shift를 누르고 A, M, 103, 03. 그리고 이제 엔터 치면 밑으로 내려오겠죠. PM 106, 204. 근데 입력할 때는 여러분 오타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화면을 좀 확대. 컨트롤 키 누르고 화면을 이렇게 휠 마우스를 돌려서 화면을 확대하던가 아니면 아래쪽에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씌워볼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클릭해주면 좀 화면이 확대되거나 축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좀 이렇게 오타 같은 걸 사전에 방지할 수가 있어요. 오타는 제1작업에서 오타를 만들어 보려면 제2작업, 제3작업, 심지어 제4작업, 그래프까지 데이터 이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오타는 있으면 안 되겠지요. 지금 B열 작업 중에 보니 어때요? B열보다 글씨가 더 많죠? 자, 이럴 때는 방법은 B열을 그냥 임의로 이렇게 여러분이 열 너비를 넓혀도 되고요. 혹은 B열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끝에 가면 마우스 포인터가 살짝 화살표로 변경이 됩니다. 이럴 때 더블 클릭 해주면 가장 긴 글자에 맞추어서 열 너비가 넓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주자, 새로운 다 입력했다라고 가정하고요. 입주자 김천 엔터 이종로 원낙원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포장이사 일반 이사 또 포장이사죠. 포장 치는 순간 자동 입력이 되는 거예요. 포가 나왔잖아요. 그럼 엔터만 치면 그대로 입력이 되겠죠. 지방이사 엔터. 그 다음 다시 포자 쓰는 순간 포장이사가 나와요. 그럼 엔터. 또 포장이사 엔터. 그 다음 1만 치면 다시 엔터. 일반이사. 지방이사 한번 입력했잖아요. 엔터. 치면 이렇게 자동 채우기가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뭐 작업 인원 이런 부분도 4, 6, 3, 6, 5, 2, 4, 3 입력하고요. 그리고 견적 금액도 1, 7 이것도 제가 좀 한번 넓혀 볼게요.
28, 6개죠? 하나, 5개네요. 둘, 셋, 넷, 5개. 한 개 지우겠습니다. 못하죠? 그다음 17, 00, 29, 하나, 둘, 셋, 넷, 5. 이거 지금 하나, 둘, 셋, 넷, 5. 100만 원, 100만 원, 상품. 그리고 예정 물량, 도 지금 뭐 임의로 본인이 직접 드래그해도 상관없습니다. 새집 주목은. 주 선물 세트. 입주 청소. 새집 주목은 자동 채우기 해주면 되겠죠. 입주. 주 선물. 선물 하니까 엔터. 청소. 입주가 동일한 게 2개 있으니까 좀 길게 써 주어야 합니다. 숫자는 3만 나오면 되죠. 입주 선물 세트. 자, 그리고 저 틀렸죠, 여러분. 사은품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예정 물량 톤에 넣습니다. 이런 경우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자, 좋은 방법은 선택해가지고 이걸 우려서 옆에다 갖다 붙이면 되거든요. 자, 이럴 때는 컨트롤 X. X 하면 컨트롤 C는 복사잖아요. 컨트롤 X, C 옆에 있는 X는 오릭입니다. 컨트롤 X 하고 나면 점선이 땡땡땡땡 생기는데 놓고자 하는 곳에 클릭해서 컨트롤 V. 한 번에 해결되죠. 자, 지우고 다시 하지 말고 컨트롤 X, 컨트롤 V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혹시 입력 다 했는데 F열과 G열 사이에 뭐 한 개 빠뜨렸어요. 그러면 G열을 클릭을 하고 오른쪽 마우스 삽입을 클릭해주면 또 추가로 입력할 수 있으니까 네, 이것도 참고하기 바랍니다. 필요 없는 거니까 G열은 삭제할게요. 이 부분은 슬러시 1.5 엔터. 자, 지금 입력해야 되는 거 세로 방향은 다 입력했고요. 아래쪽에 입력을 해야 하는데 이럴 때는 최소 작업 인원은 B13번 셀하고 지금 D까지 드래그해서 셀 병합해야 됩니다.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 아래쪽도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선택해서 최소 작업 인원 엔터. 그 아래쪽도 포장이사 견적 금액 단위 평균.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랑 동시에 셀 병합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컨트롤 키 누르고 되면 안 됩니다. 꾹 누르고 나머지도 드래그해서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주면 셀 병합이 됐죠. 혹시 드래그를 잘못했다면 다시 선택하고요.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옆에 아이콘을 클릭하면 셀 분할이 있어요. 4번째. 그럼 원상 복구가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셀 분할을 클릭하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처음이니까 한 개씩 한번 해볼게요. 여기도 드래그. 이 부분은 포장 이사 계약 건수. 그리고 여기는 입주자. 이 부분은 사은품. 자, 지금 입력할 건 다 입력했거든요. 입력할 건 다 입력했는데 모든 데이터의 서식은 글꼴은 굴림 11포인트는 아까 맞췄고요.
정렬 부분에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하라고 했어요. 지금 숫자 및 회계라고 한 거 보면 숫자 여기 있네요. 숫자. 이쪽도 숫자. 그리고 여기는 H 시작하는 것도 숫자지 않습니까? 이럴 때 숫자만 오른쪽 정렬할 것 같으면 동시에 선택해도 되겠죠? 이렇게 하여 오른쪽 정렬 이렇게 버튼 클릭해도 되고 그리고 견적 금액 단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천 단위 콤마가 있지 않습니까? 천 단위 콤마 있을 때 사실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제4 작업에서 있긴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 거기 가서 고치는 걸로 하고요. 천 단위 콤마 있으면 표시 형식의 콤마를 클릭해주면 되겠죠. 자동으로 지금 콤마가 들어갔습니다. 보이나요? 네. 그리고 알아서 오른쪽 정렬이 된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렬하는 거 항상 신경 써야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 테두리 한번 해볼까요? 테두리 할 때, 자, 일단은 전체 다 선택해서 모든 테두리 한번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할 때 여러분 처음이어서 선택하기 힘들까봐 첫 번째 줄 선택하고요. 컨트롤 키 선택하고 B5 클릭해서 자, J12번까지 선택하고 다시 컨트롤 키 누르는 상태에서 저는 컨트롤 키를 한 번도 떼지 않았어요.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 B13번에서 모두 선택 한 번, 두 번, 세 번 선택하고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하라고 했죠. 이렇게 하면은 약간의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냐면 나중에 1번 함수를 풀었다 치고 1번 함수를 풀고 자동 채우기를 하게 되면 서식까지 위에 있는 1번까지 1번은 당연하겠죠. 위에 있는 지금 굵은 선까지 줄줄줄줄줄줄 이렇게 복사가 되거든요. 이렇게 됐으면 반드시 바로 이렇게 자동 채우기 하자마자 오른쪽 끝에 있는 채우기 옵션을 클릭하여 서식 없이 채우기를 눌러야 합니다. 서식 없이 채우기를 클릭을 해야만 얘가 없어지거든요. 이거를 나중에 하면은 여러분 이거 적용 안 됩니다. 예. 반드시 서식 없이 채우기를 클릭해야 한다는 점 조심해야 되고요. 두 번째 방법은 B4번에서 J14번까지 모두 선택해서 굵은 테두리 한번 하고요. 그리고 B4번에서 J4번, B13번에서 J14번까지 드래그해서 모든 테두리를 하잖아요. 이렇게 놓으면 자동 채우기 드르륵 했을 때 괜찮아져요. 맨 처음에 선택했던 게 테두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자동 채우기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방법이든 편한 걸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처음 사용하는 사람은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첫 번째 방법 할게요. 네, 분수에 여러분이 편한 거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모든 테두리 모두 선택해서 일단 모든 테두리 해놓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바깥쪽은 붉은 테두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다시 B4번에서 J, 그리고 G, 입주자 있는 거죠. 14번. I14번 사은품은 페인트통이죠. 페인트통에서 색상을 어떤 색으로 하라고 합니까? 책에 보면 주황색, 주황색. 아래쪽에 있는 걸 써야 돼요. 위에 있는 거 하면 안 돼요. 아래쪽에 있는 주황색 선택했습니다. 주황색 채우기 했고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은 X잖아요. X. 를 클릭한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늘 서식 테두리에서 XX 확인해주면 이렇게 테두리에 선이 들어갔습니다. 계속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보면은 문제를 보면은 셀 서식
E5번 셀에서 E12번 셀까지 셀 서식 숫자 뒤에 명을 붙이라고 하네요. 숫자는 이미 있지 않습니까?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셀 서식에 표시 형식 사용자 지정에 여러분 숫자입니다. 숫자는 지표준 맞지요? 지표준. 만약에 문자이면은 골뱅이를 찾아서 해주면 되고 천 단위가 있으면서 뒤에 문자가 있으면 샵콤마 샵샵 제로. 지금은 그냥 보니까 단위가 첫 번째 1단위밖에 없잖아요. 지표준 하고 문자는 항상 큰 따옴표 안에 확인 들어갔습니다. 네,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라는 것은 F5번에서 그 다음에 F12번까지 이름 정의하세요. 선택한 다음에 이름 정의는 일단 이름 정의를 해야 되는 셀을 클릭, 드래그하여 선택한 다음에 자 위쪽 상단에 있는 이름 상자를 클릭하여 여기다가 이름을 직접 견적금액 오타 없어야 되겠죠? 정확하게 확인하고 엔터! 이름이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려면 다시 한번 그 F5번에 가서 F12번 드래그 해보면 견적 금액이 나오면 잘 들어간 거 맞습니다. 잘 들어간 거 맞고요. 또 이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유효성 검사인데 이 부분이죠. 이 부분. H14번 셀에 유효성 검사를 하여라. 입주자 부분이네요. 김천호에서 고양제 부분이 목록처럼 보여라. 그 뜻이지 않습니까? 그 뜻이니까 제가 일단 들어가야 되는 H14번을 클릭을 하고요. 데이터 메뉴에 유효성 검사를 클릭을 해보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 있거든요. 위쪽에 뭐 클릭해도 상관없어요. 바로 클릭해서 설정에 모든 값은 여러분 목록 형식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씩 선택하는 목록 형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목록 체크하고 원본, 원클릭, 커서만 원클릭 해가지고 여러분이 입주자가 C5번에서 12번까지니까 그 부분을 드래그 해주면 되겠습니다. 확인! 끝이에요. 그런 다음에 목록 아이콘이 생겼으면 선택해주면 되겠죠. 이게 유효성 검사입니다. 기억하기 바랍니다. 제일 작업에 이제 남은 게 무엇인고 하니 자 위쪽에 보면요. 여러분 제목을 써야 되겠죠. 제목은 입주자 박람회 이사 계획 현황인데 제목은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사용하라고 하네요. 삽입에 들어갈게요. 일러스트레이션의 도형에 자, 모서리가 둥근 아이 사각형에 얘가 좀 모서리가 둥근 것 같지 않나요? 맞네요. 둥근 모서리. 모서리가 둥근 네, 이 직사각형을 선택한 다음에 크기는 클릭 드래그해서 여러분 지위까지 맞네요. 지위까지. 위치 한번 맞추고요. 마우스를 사용해도 되고 키보드 방향 키를 사용하면 좀 미묘하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키보드 방향 키를 사용해도 되고요. 자, 도형을 맞추기 전에 약간 열너비 같은 거 조정해야 되면 미리미리 조정을 하는 게 좋겠죠? 이 부분도 살짝 넓어져야 되면 좀 미리미리. 혹시 도형의 크기가 작아지면 텍스트가 한 줄로 안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한번 보고 되었다 싶으면 원 클릭하면 이렇게 점이 생겨요. 이 조절점. 원 클릭을 해서 조절점이 생긴다는 것은 선택이 되었다는 의미고요. 여기도 글씨를 입력하고 변경해도 되고 아니면 선택하고 모든 설정을 변경하고 입력을 해도 되는데 첫 번째 한번 설정을 변경해 볼까요? 굴림 역시 굴림 엔터 치고 24 글씨 크기는 24 선택하고요. 자, 검정색 텍스트는 검정색 그리고 채우기는 역시 노란색
글씨는 굵게 하고 이대로 글씨를 쓰게 되면은 정렬이 안 맞겠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입주자, 박람회, 이사, 계약, 현황 하면 이렇게 가운데 정렬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운데 정렬이 아니니까 이 부분도 선택한 다음에 반드시 가운데 맞춤. 세로 방향 가운데 딱 맞죠? 위쪽에 있으면 위쪽에 맞거든요. 세로 방향 가운데 맞고 그 다음에 가로 방향도 가운데 맞춤. 클릭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입주자 선택하고 이렇게 진하게 되어 있으면 적용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여기서 실수하는 거는 그림자를 잘 빠뜨리더라고요. 그림자. 그림자는 offset 대각선 오른쪽 아래예요. 대각선 오른쪽 아래. 자, 원클릭. 커서 두지 말고요. 원클릭해서 점만 생기게 한 다음에 서식에 들어가면 도형효과라고 있습니다. 도형효과에 그림자 이쪽에서 찾으면 돼요. 아래쪽까지 갈 필요는 없이 바깥쪽 그림자니까 대각선 오른쪽 아래. 얘 같은데요? 오른쪽 아래 맞죠? 예, 대각선 오른쪽 아래 선택해주면 제목 입력 완료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결제란을 입력하면 되겠네요. 결제란. 결제란은 원본을 삭제해야 되기 때문에 살짝 옆으로 가서 여러분이 지워도 상관없는 곳 있잖아요. 지워도 상관없는 곳. 표가 횡이나 열 나중에 삭제했을 때 필요 없는 곳에 가서 확인 확자 입력하고 Alt 엔터 인 여기다가 담당 옆으로 가서 대리 과장 하고요. 확인 이 부분은 셀 병합해야 되겠죠? 네, 뭐 처음부터 셀 병합하고 확인을 입력해도 상관없어요. 순서는. 자, 모두 선택하고 반드시 모든 테두리. 가끔 굵은 바깥쪽 테두리만 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이러면 안 돼요. 모든 테두리. 되었죠? 되었으면 열너비를 이렇게 유인물 보면서 여기는 이제 행도 한번 맞춰보고 담당이 조금 행을 줄여야 되겠죠? 그리고 확인이 조금 더 담당이나 그런 것보다는 넓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그리고 담당 대리 과장 연럽이 따로 수정하면 안 되겠죠? 항상 동시에 수정을 해야지 연럽이가 일치됩니다. 이렇게 한 개씩 하면 안 돼요. 만약에 잘못했으면 다시 이렇게 세 개 동시에 선택하고 좀 조절을 해주면 되겠죠? 컨트롤 C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번에는 복사할 때 그림으로 붙여넣기 해야 되거든요. 그림으로. 이미 SL에 결제란을 작성하여 지금 이미 SL에 결제란 작성했잖아요.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붙이기 하시오. 네, 그림으로 복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 선택한 다음에 상단에 가면 홈 탭에 그냥 클릭하지 말고 여러분 삼각형 클릭하게 되면 그림으로 복사 단어가 나옵니다. 원클릭 확인 그럼 그림으로 복사가 됐어요. 놓고자 하는 곳에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V 하면 여러분 이렇게 지금 그림으로 복사가 되었지요. 역시 그림 보고 정확하게 위치 한번 잡아주세요. 지금 책에는 살짝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표에 맞추어서 출제가 되니까 맞추어서 아래 위 뭐 키보드 방향키에서 제목의 높이나 그런 것들 여기 H까지 와야 되네요. H. 근데 보통 유인물들 보면 이렇게 딱 맞진 않아요. 이 정도거든요. 근데 책이랑 똑같이 한번 맞춰볼게요. 여러분도 유인물과 똑같이 해야 된다는 의미로 제가 똑같이 한번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하고 나면 반드시 단 원본은 삭제하라고 했으니 L열에서 O열을 선택해서 삭제. 열 자체를 삭제할게요. 저는 깔끔한 성격이라.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깔끔한 성격이라. 이 부분도 행을 선택해서 삭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여러분
입력해야 되는 것은 다 입력을 했잖아요. 제1 작업의 위쪽 부분은 다 했는데 지금 함수 1번 문제, 여기 1번 문제고요. 2번 문제, 그 다음 3번, 4번, 5번, 6번 문제거든요. 함수는 맨 마지막에. 항상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맨 마지막에 하는데 반드시 제2작업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함수 밑에 7번 조건부 서식이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이 있으니까 조건부 서식은 하고 넘어가야 돼요. 제1작업은 함수만 남기고 이 작업으로 넘어갑니다. 조건부 서식은 해야 되니까 조건부 서식 수식을 이용하여 작업 인원이 6 이상인 행정체에 다음의 서식을 적용하시오. 글꼴은 굵게 파란색. 이런 때 조건부 서식은 사실 우리 데이터 막대, 단색 치우기가 가장 쉬운 거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행 전체의 조건에 맞게끔 색을 변경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행 전체 색상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색상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행 전체 B5번에서 나중에 함수가 들어갈 곳이잖아요. 비록 빈 공간이지만 나중엔 함수를 채울 거니까 데이터가 입력되는 행 전체를 선택하고 요건 서식의 세규칙입니다. 문제의 답이 있어요, 여러분. 문제에 보면 수식을 사용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수식을 사용할게요. 이 수식 사용. 클릭하고, 그 다음, 이 부분, 이 부분. 6 이상인 거라고 했는데, 6 이상을 먼저 쓰면 안 되겠죠. 비교 대상이 이상은 크거나 같다지 않습니까? 비교 대상이 필요하죠. 작업 인원이, 작업 인원 선택한 데서 이 5번을 원클릭했고요. 절대값이 들어가는데 작업 인원 열은 안 바뀌고 행만 변경되어서 비교되어야 하니 F4번을 눌러서 잉크가 나오네요. 원하는 게 잉크가 아닌데 탄성 모드가 됐어요. 잠시. 네. 자, 여기서 이 5번 셀을 클릭한 다음에 F4번을 여러분 지금 제가 이 화면을 녹화하다 보니까 이 녹화 프로그램의 F4번은 판서 기능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F4번 누르고요. 저는 수작업으로 열심히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F4번 누르세요. F4번 눌러가지고 자 열은 절대로 바뀌면 안 되니까 세로 방향은 바뀌면 안 되니까 절대값 달러 표시하고요. 행은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요거 기억합니다. 절대값은 열에만 들어가야 한다. 자, 이 아이가 6 이상 크거나 같다. 6 이잖아요. 이 5번이지만 실제로는 4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6이 들어가는 것이고 3이 들어가고 6, 5, 2, 4, 3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숫자끼리 비교가 됩니다. 이 조건에서 서식은 파란색. 파란색 많죠? 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파랑입니다. 이거 하면 안 되겠습니다. 왜? 연한 파랑이니까. 파란색 선택하고 굵게 미리 보기로 했네요. 확인! 확인. 어떻습니까? 보세요, 여러분. 6 이상 되는 아이가 바뀌었잖아요. 바뀌었고, 나중에 여기도 이제 글씨가 들어가게 되면, 얘도 이제 파란색이 나오겠죠? 6이 아니라, 제가 만약에 이걸 6 이상인데 5로 하면 달라지겠죠? 이게 이제 원래대로 만들어 놓을게요. 이 아이가 조건부 서식인데, 실제로 활용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작업하고 제2작업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함수는 항상 맨 마지막에 한다는 거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제2작업을 시작해 볼 텐데요. 이 작업 복사하기 전에 오타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는 오타를 발견했습니다. 이 부분에 100만 원이 아니라 160만 원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부분이 잘못되면 뒤에 있는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 다 달라질 수 있겠죠. 네, 다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조심합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숫자 85, 8, 8, 3. 자, 일단 맞다라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또 오타 나올지도 몰라요, 여러분. 자, 일단 2, 4번 셀에서 H12번까지 복사해서 제2작업에 B2 셀에 붙여넣기 하라고 하죠. 하고 나면은 지금 열너비가 안 맞아가지고요. 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열너비를 더블 클릭해서 가장 그 사이즈에 맞는 가장 긴 글씨에 맞추어서 열너비 하나 만들었고요. 복사가 되었네요. 첫 번째는 제2작업의 목표값 찾기입니다. 문제 보면 B11번에서 D11번 셀을 병합하여 셀 병합하고 여기다가 글씨를 입력하라고 하죠. 견적금액 단위 원의 전체 평균 가운데 됐고요. 이 부분도 뭐 가운데 맞춤. 자, 전체 평균 입력한 후 H11번 셀의 견적금액의 전체 평균을 구하시오. 이 견적금액 이거의 전체 평균을 구하는데 에버리지 함수를 사용하라고 하네요. 자, 는 함수 형상은 AVER, AV 두 번째 나왔죠. 더블 클릭 어머 더블 클릭을 너무 세게 했어요, 여러분. 자, 더블 클릭하면 이 모습이겠죠? 넘버 1. 평균을 구할 범위. 견적금액이라고 했으니까 F3번에서 10번까지 드래그 했어요? 네, 엔터 치면 되겠습니다. 210만 6,250원이네요. 자, 평균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제에 보면은 테두리 하라고 했으니까 테두리 해주고요. 가운데 맞춤 지금 되어 있죠? 가운데 맞춤 되어 있는지 확인해주고 숫자라고 해서 이거 오른쪽 정렬하면 안 돼요. 가운데 맞춤하라고 해서 가운데 맞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값을 쓰라고 하는데 견적금액 전체 평균 이 부분이 210만 원이 되려면 김천호의 견적금액 이 170만 원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목표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변경이 되어야 되는 셀이 H11번의 목표값을 구하니 이 부분을 클릭하고 목표값은 가상이거든요. 데이터 메뉴에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 맞죠, 여러분? H11번 선택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보이거든요. 찾는 값은 210만 원이잖아요. 바꿀 값, 값을 바꿀 셀이라고 하네요. 김천호의 견적 금액이지 않습니까? 김천호의 견적 금액을 클릭을 하고 확인. 목표값, 현재값 확인. 김천호의 견적 금액이 165만 원이 되면 자, 견적 금액의 평균이 210만 원이 된다. 그런 의미겠죠? 네. 확인하면 지금 1번 목표값 찾기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2번 문제 고급 필터예요. 이사 형태가 지방 이사이거나 작업 인원이 6 이상인 데이터만 추출하세요. 여기서 이사의 형태 이 부분이 지방이사? 이거네요, 여러분. 지방이사 두 개네. 지방이사 이거나 작업 인원이 6 이상인 데이터만 추출하라고 하는데 문제는 여러분 건화예요. 건화는 현대일까요? 오할일까요? A이거나 B. 건화는 오할이지 않습니까? 오할이면 다른 행위의 조건을 입력해야 한다. 건화는 오할이다. 오할은 다른 행위에 입력해야 한다.
자, 이럴 때 여러분, 조건을 B14번 셀에 적으라고 하는데, 이럴 땐 여러분, 혹시 이사의 형태나 작업 인원 이 부분이, 정말 일치하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이게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그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컨트롤 키 눌러서 복사를 한 다음에 컨트롤 V 붙여넣기 하는 게 실패할 확률을 줄이는 법이죠. 이 점선을 없애고 싶으면 왼쪽 상단에 있는 ESC를 눌러주세요. 자, 이사 형태가 지방이사. 지방이사라고 했으니까 지방이사 입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화라고 했으니까 5R은 다른 행. 작업 인원이 6 이상. 이상은 크거나 같다 6. 제가 항상 중호는 앞에다가 쓴다라고 했습니다. 복사 위치는 지금 B18번 셀이지 않습니까? 항상 작업할 때 커서를 지금부터 이제 고급 필터 사용을 할 텐데 커서를 제가 데이터를 추출해야 되는 곳에 커서를 둘게요. 그게 편리합니다. 자, 고급 데이터 메뉴에 고급 필터니까 필터 중에 고급 필터.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잖아요. 여기는 데이터 추출해가지고 다른 장소 어디? B18번 셀에 놓을 거니까 다른 장소에 복사 체크하고 목록의 범위는 자 아래쪽 말고 여러분 클릭 드래그해서 H10번까지만 대상을 선정을 할게요. 그 다음 조건의 범위 커서 두고 이 범위를 정하는 거예요. 조건의 범위 16번, C16번까지 조건 마지막에 이제 복사할 위치는 문제에 보면은 B18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B18번에다가 원클릭하고 확인. 네, 추출이 됐어요, 여러분. 혹시 이 정도만 해도 되는데요. 혹시 찝찝하면 이게 테두리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남고 난 좀 찝찝해. 그러면 이렇게 테두리도 깔끔하게 모든 테두리를 하거나 바깥쪽은 좀 굵게 이왕이면 방심하라고 시간이 있으면 깔끔하게 해주면 되겠죠, 여러분. 건화이기 때문에 보세요, 여러분. 지방이사 확인해 볼 수도 있어요.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지방이사가 한 개, 두 개였잖아요. 지방이사 두 개 있고. 그 다음, 건화는 두 개의 조건 중에 한 개만 조건을 충족해도 찾아달라고 했는데, 6 이상이었잖아요? 6 이상 두 개네요. 두 개. 6, 맞죠? AND는 두 개의 조건을 다 충족해야 되지만 권한은 둘 중에 한 개만 조건을 충족해도 된다. 이렇게 하면 제2작업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제3작업 진행해 볼게요. 제3작업 같은 경우는 정렬 및 부분화입니다. 역시 B4에서 11번, B4에서 12번 셀을 복사하여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복사부터 할게요. 제1작업에 가서 B4에서 H 12번 컨트롤 C 복사해서 제3작업에 지금 B2셀에 넣으라고 했잖아요. B2셀에 붙여넣기. 일단 붙여넣기 하라고 했으니까 붙여넣는 것부터 진행을 하죠. 자, 열너비 그냥 드래그해도 되고요. 더블 클릭해도 되고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정렬 및 부분합은 항상 여러분 첫 번째 정렬, 두 번째 부분합, 세 번째 윤곽 지우기를 해주면 되거든요. 정렬을 하라고 하니까 교재 180페이지입니다. 180페이지에 보면 이사의 형태 이 부분이 이렇게 정렬되어 있어요. 이사의 형태가 포장 이사, 지방 이사, 일반 이사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러니 이사의 형태의 커서를 두고 데이터에 들어간 다음에 정렬에 기획부터 오름차순할 건지, 희응부터 내림차순할 건지, 포자가 먼저 있잖아요. 그럼 내림차순하면 되겠죠. 둘 중에 모르겠다. 클릭을 해보고 출력 결과랑 출력 형태랑 동일한 거 선택하면 되겠죠. 이게 정렬이에요, 여러분. 정렬 끝난 거예요. 정렬 끝났고요. 두 번째 이제 구분합을 해주면 되는데 자, 역시 데이터에 가면 부분합이 있습니다. 부분합 원클릭하고 나면 그룹이 이사의 형태였지 않습니까? 이사의 형태.
그리고 이 부분은 항상 제가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체크 해제하라고 했죠. 해제 먼저 해놓고 책에 있는 순서대로 해주면 돼요, 여러분. 입주자의 개수와 견적 금액 단위원의 평균을 구하시오. 순서가 지금 문제 입주자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개수는 맞고요. 입주자 체크돼 있으면 동시에 들어가니까 체크 해제 먼저 하고 입주자의 개수 확인. 여기 한 번 됐거든요. 개수. 그 다음 입주자의 개수. 그 다음 역시 이제 부분합 한 번 더 할게요. 한 번 더 하고 역시 이사의 형태에서 이번에는 두 번째가 견적금액 단위원의 평균 체크 해제하고 견적금액 단위원의 평균 맞죠? 이사 형태 그룹 견적금액의 평균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항상 체크 해제하라고 했으니까 한 번 하고 나면 괜찮거든요. 확인. 책이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2 여기 4죠. 4, 2, 8 숫자 오타가 있으면 여기도 오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윤곽지우기가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이 윤곽지우기인데 위에 보면은 지금 그룹 해제 있는 곳에 개요지우기 되어 있는데 버전이 좀 달라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2016점 버전은 윤곽지우기 되어 있거든요. 지우기 하면은 이 부분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제3작업까지 완료가 되었는데 만약에 여기 데이터가 입력하는 게 틀리거나 숫자가 틀리면은 제1작업에 오류가 있다는 얘기니까 이 부분을 아예 통째로 삭제하고 다시 하는 게 제3작업 다시 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지금 제3작업의 정렬 및 부분합은 실제로 정렬하고 부분합 두 번 해주고 윤곽 지우기만 하면 되니까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가 제3작업 마쳤습니다. 제4작업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4작업은 그래프예요. 그래프 역시 제1작업을 참고로 해야 하는데 181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사용되는 게 견적 금액 단위원이랑 작업 인원 그리고 계약 코드가 있습니다. 이때 선택을 할 때 여러분 컨트롤 키를 사용하면서 선택을 하는데 정확한 규칙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계약 코드 필요하죠? 한번 선택하고 컨트롤 키는 절대로 안 뗄게요. 작업인원, 견적금액. 작업인원, 견적금액. 잘 안 되는 사람들 이렇게 한 개씩 클릭을 해주면 되고요. 아니면 계약 코드. 컨트롤 키 누르고 작업인원, 견적금액은 옆에 붙어 있으니까 동시에 제가 지금 한번 클릭하고 클릭 드래그 가로 방향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점은 방금 했던 거 순서대로 해주세요. 지금 계약 코드 하나 클릭하고 한 줄씩. 두 번째 거 클릭하고 두 줄. 그 다음 세 번째 거 클릭하고 그리고 밑에까지 가면 안 되겠죠. 그 다음 606은 아니네요. 한 칸 띄우고 그 다음 사용되죠? 같은 패턴으로 그 다음은 한 칸은 사용이 안 되니 사용되네요. 네, 이렇게. 총 그래프가 6개지 않습니까? 6개니까 6개의 데이터를 같은 패턴대로 순서대로 선택한 다음에 삽입입니다. 그래프 중에 항상 보면은 묶은 세로막대형을 하라고 하니 여러분 세로막대형 골라가지고 첫 번째 있는 아이가 보면은 묶은 세로막대형이죠. 네, 선택하겠습니다. 클릭하고 나면 이 화면이 떴어요. 여기다가 뭐 계열 생기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다시 선택해야 합니다. 이 상태가 되었으면 문제의 데이터 범위는 제1작업을 참고로 하고 위치 세 시트를 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세 시트를 사용해서 가라고 했는데 이거 원클릭 되어 있으면 선택이 된 상태지 않습니까? 차트 이동 세 시트 제 4작업 확인 고요. 그런 다음에 4번에 보면 레이아웃은 3번 이거죠. 레이아웃 3번 항상
똑같아요. 레이아웃 3번. 스타일은 14번이라고 하는데, 지금 11, 12, 13, 14번. 얘네요, 여러분. 클릭, 클릭. 이 상태가 되면은 문제의 4번까지는 끝이 났거든요. 문제의 4번까지는 끝이 났고, 이제 영역 서식의 차트 글꼴을 굴림 11포인트 하라고 하는데, 영역 서식은 지금 빈 공간, 차트 영역이라고. 빈 공간을 원 클릭해서, 자, 홈탭에 갈게요. 홈탭에 가서, 굴림, 엔터. 그러면 글씨가 바뀌어요. 확인해야 됩니다. 11포인트. 입력하고 엔터 하면 글씨가 바뀌어요.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채우기는 분홍 박엽질을 하라고 하죠. 오른쪽 마우스 채우기 질감에 가면은 파란색 아니면 분홍 박엽질 선택해놓고 그리고 이제는 그림은 안쪽에 있는 데이터가 있는 부분을 얘기하거든요. 그림 부분을 클릭해서 역시 채우기는 흰색 흰색이죠? 흰색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영역 서식은 완료가 되었고 제목은 차트 제목을 의미합니다. 차트 제목 원클릭 굴림 굵게 20포인트 굴림 돼 있죠? 다음 이 부분은 20포인트 굵게는 아이콘이 이미 눌러져 있고 채우기는 흰색 채우기는 흰색 페인트통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뭐 흰색을 사용해도 되고요. 아니면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면 채우기에 흰색 사용하면 되고 테두리를 하라고 하죠. 테두리, 윤곽선. 지금 해제해보면 선택을 해제해보면 테두리가 없어요. 이럴 때는 반드시 윤곽선을 뭐 검정색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검정색. 생겼죠? 생겼으면 커서를 한 번 더 눌러서 차트 제목은 지우고 포장 및 일반 입력을 했습니다. 제목까지 입력했고 이제 서식이에요. 작업 인원 계열, 작업 인원 이 부분이죠. 작업 인원 사실 여기 그래프가 있는데요. 지금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안 보여요, 여러분. 작업 인원이 뭐 4명, 6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게 당연하겠죠. 작업 인원을 선택하려면 아래쪽에 있는 범례 부분에 작업 인원 한 번 선택하고 살짝 한 번 더 클릭을 해주면 작업 인원만 선택이 되거든요. 이 부분을 오른쪽 마우스 차트를 바꾸라고 하니까 계열 차트의 종류 변경 무엇으로 마침 나와 있네요. 이 부분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가볼게요. 표식이는 누적이잖아요. 꺾은 선형 확인해야 됩니다. 꺾은 선형을 선택을 하고 이 부분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 후 보조축 체크해야 됩니다. 체크해야만 지금 보조축에 드디어 인원수가 생겼지 않습니까? 확인.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그래프랑 형태가 비슷하지요. 중요한 게 처음에는 좀 모양이 안 맞나 싶은데 여러분이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후 보조축으로 바꾸면은 변경이 돼요. 자, 여기까지 됐죠. 다음 아래쪽에는 이 계열 부분을 이 계열이에요. 이 계열을 선택해 볼게요. 오른쪽 마우스 데이터 계열 서식에 들어가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그 다음 선이 아니라 표식이지 않습니까? 표식 옵션에 기본 제공 동그라미예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똑같은데 크기를 10으로 바꾸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이번 문제부터 나왔어요. 작년에는 없었는데 요거 신경을 써야 됩니다. 급히하다 보면 빠뜨릴 수 있는 부분인데 반드시 10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네, 변경했고요. 자, 이것도 살짝 한 번만 클릭하면 모든 표식이 동시에 선택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다음 눈금선. 눈금선은 안쪽에 있는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눈금선. 마우스 포인트를 눈금선 아무 데나 괜찮아요. 이 눈금선 있는 곳에 살짝 한 번만 클릭. 그럼 지금 동시에 여러 개 선택이 됐잖아요. 그럼 여기는 선 스타일을 대시 종류의 네 번째 있는 아이가 파선입니다. 파선, 파선 체크해주면 점선으로 표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위에 레이블 값을 표시하라는 걸 제가 지금 빠뜨렸는데 막대 그래프 중에 두 번째 막대 그래프 여기에 280만 원 표시되는 걸 레이블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만약에 이 레이블 전체 그래프에 다 하려면 원클릭만 하고 오른쪽 마우스 데이터 레이블 추가해주면 되는데 지금 보면 두 번째 있는 가장 긴 막대 그래프에만 레이블 넣으라고 한다는 것은 이 막대를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역시 한 번 클릭하고 너무 급하게 클릭하지 말고 살짝 한 번 더 클릭하면 막대만 선택이 됩니다. 오른쪽 마우스. 레이블 추가라고 하니까 레이블 추가. 데이터 레이블 추가. 올라갔죠? 다 됐네요, 여러분. 이제 해야 되는 건 범례가 좀 다르죠. 이게 제일 작업에 여러분 보면은 Alt Enter 했던 부분이 지금 보면 두 줄로 보이거든요. 항상 이 부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입주자 대표 도형을 넣어주면 되겠네요. 견적 금액 바꿀 거니까 역시 살포시 한 번 더 클릭해서 견적 금액만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데이터 선택입니다. 기억하세요? 데이터 선택. 여기 건들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잘못 건들면 완전히 그래프가 이상해져요. 견적 금액, 편집 부분 싹 다 지우고 옆에 있는 견적 금액 입력하고 확인, 확인. 됐죠? 삽입에 들어가서 일러스트레이션 활성화 안 됐죠? 그 이유는 이게 선택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살포시 클릭을 해서 일러스트레이션 도형에 들어가면 아래쪽에 있어요. 이게 지금 설명선인데 말풍선이지 않습니까? 올라가지고 클릭 드래그 방향이 달랐죠. 크기는 좌우 이렇게 정렬 가능하니까 가장 비슷하게 파선에 위치해주고 방향도 동그란 노란색 잡아서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은 첫 번째 있는 검정색이 가장 무난하겠죠. 홈에 가서 여기도 이제 글씨를 가운데 맞춰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입주자 대표 입력했네요. 자, 출력 형태랑 동일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안 맞는 데가 한 개 있어요. 어디? 보조축이 안 맞습니다. 이 부분 수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조축 단위가 지금 0, 1, 2, 3, 4, 5, 6, 7인데 우리는 0, 2, 4, 6, 8이잖아요. 보조축을 변경해야 하는데 자, 보조축 살짝 한번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 보통 이게 없다고 했을 때 살짝 한번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주면 축서식이 있습니다. 축서식을 체크하면 축서식이 나왔죠? 축 옵션. 최소값은 0이죠. 최대값이 출력 형태에 보면 8이지 않습니까? 8로 변경하고 단위는 0 다음에 2, 4이니까 이 부분을 2, 4, 6, 8이니까 두 개로 돼 있잖아요, 여러분. 두 개로 돼 있으니까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예. 0, 2, 4, 6, 8 되었죠? 만약에 하다가 혹시 뭐 명이 안 생기거나 그럴 때가 가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래쪽에 표시 형식에 가면 지금 사용자 지정, 지표준, 명이 되어야 되는데 가끔 보면 여기 뭐 일반이 돼 있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 사용자 지정 체크 해주면 변경이 됩니다. 혹시 만약에 좀 이상하면 직접 입력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사작업 같은 경우는 지금 주의해야 되는 것은 이게 보조축
보조축 부분에 단위 변경하는 거 주의하고요. 여기 봐주세요. 조심해야 되는 거. 0이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빼기 표시가 돼 있죠. 그죠? 그죠? 견적 금액 단위 금액 원입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되었냐면 이걸 만약에 0으로 변경시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제1작업에 갔을 때 견적 금액을 우리가 지금 천 단위 콤마를 찍었지 않습니까? 이거를 천 단위 콤마로 찍지 말고 자 보세요. 오른쪽 마우스 셀 서식에 숫자에 천 단위 콤마를 찍어주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역시 오른쪽 정렬해야 되겠죠? 4작업 가보겠습니다. 0으로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예. 혹시 이런 일이 생기면 제1작업에 변경해주면 자동으로 바뀝니다. 제4작업을 드래그해서 맨 뒤로 보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제4작업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혹시 못하겠으면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자, 여기까지 제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이 완료되었으면 다시 제1작업에 가서 함수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함수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중에 항상 6번은 VLOOKUP이에요. VLOOKUP 함수. 6번은 H14번 셀에 선택한 입주자, 이 목록을 바꿨을 때 이 사은품이 김천호는 새집증후군, 이중로는 입주 선물 세트 이렇게 바뀌게끔 만들어주세요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는 책의 VLOOKUP이죠. VLOOKUP 나와 있네요. 더블 클릭. 인수는 1개, 2개, 3개, 4개. 제가 위에서 기니까 위에서 한번 해볼게요. 위에. 자, 수식 입력창에서도 가능합니다. VLOOKUP 뭘 봤을 때 바로 옆에 김천호 H14번을 봤을 때 한번 찍고 두 번째 테이블 에어리어는 이제 범위를 의미하는데 입주자에서 여러분 지금 보면 사은품까지지 않습니까? 입주자부터 사은품까지 드래그 한번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인덱스 넘버는 입주자에서 사은품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잖아요. 5 한번 찍고 항상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니까 0은 그냥 외우세요. 마지막은 항상 0 엔터 하고 나면 바뀌죠 여러분. 목록을 이 종로는 입주 선물 세트잖아요. 여러분. 못나고는 입주 청소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VLOOKUP. 6문제 중에 쉬운 거 먼저 하세요. 6번 하고 그리고 이제 최소 작업 인원 미남수네요. 이거네요, 여러분. 최소 작업 인원. 작업 인원에서 이 작업 인원에서 최소 작업 인원이 2명이지 않습니까? 여기 답이 2명이 나와야 돼요.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미인 함수를 사용하라고 하니까 는 m i 미인 함수에서 역시 범위를 드래그 해주면 엔터 2명이네요. 2명. 얘도 뭐 오른쪽 정렬 해놓고 9번 순서대로 해도 좋지만 여러분 이렇게 쉬운 것부터 하고 마지막에 어려운 거 이제 all-in 두자는 게 제일 낫겠죠. 그 다음에 보면은 포장이사 계약 건수라고 해서 디카운트 A 이 문제가 5번 문제네요. 5번 포장이사 계약 건수 포장이사 있잖아요. 예. 포장이사 계약 건수 디카운트 A 함수를 사용하고 AND 연산자를 사용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포장 이상의 계약 건수가 몇 개죠? 지금 보면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나와야 되네요. 사실은 는 decounting, D, D, C, O, decounting 여기 있네요. A인지 decounting인지 확인해야 되겠죠. decount A. decount A는 사용 방법은 여러분 D-average는 조건을 만족하는 평균이었지 않습니까? decount
Dsum, 뭐 Dmax, Daverage. D가 붙는 건 사용 방법이 동일해요. 예. 제가 D가 붙는 건 데이터베이스의 약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데이터베이스는 항상 목록을 다 포함한다. 위에 있는 B4부터 목록을 전체 다 선택하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방법은 D의 멀리지랑 동일해요. 엄마 찍고 필드. 여러분이 구해야 되는 필드가 몇 번째 있죠? 포장이사가 선택한 곳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있잖아요. 맞나요, 여러분? 하나, 둘, 세 번째 있으니까 제가 3을 입력했습니다. 필드 콤마 찍고 카르트리아는 조건이죠. 조건은 포장이사. 역시 목록을 포함한 이사 형태 D5번에서 D4번에서 D5번까지. 시험 문제는 여러분 목록을 포함해야 되니까 항상 첫 번째밖에 나올 수가 없다라고 했지요. 엔터. 4개네요. 4개. 다 나왔죠. 네, and 연산자를 사용해서 여기 위에서 해도 돼요. and 여기다가 건이니까 문자니까 큰 따옴표 안에 건, 내 건. 오른쪽 정렬할게요. 여러분 됐습니까? 포장, 이사, 계약 건수. 자, 이제 남은 게 1번, 2번. 1번, 2번 구해야 되고요. 그다음 포장이사 견적 금액의 단위 평균 구해야 합니다. 1번은 입주 동호수 라이트 함수를 사용하라고 하네요. 우리 텍스트 라이트 함수 사용해 봤지 않습니까? 계약 코드에 마지막 글자 7개를 구하시오. 이래요. 예, 라이트 함수 7개 구하라고 했잖아요. 는 이거 너무 쉽네요. R 라이트 오른쪽에서 텍스트 어떤 거? 옆에 계약 코드 선택해주고요. 몇 개? 7개 구하라고 책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오른쪽에서 7개, 7. 그래서 자동 채우기 해주면 되겠죠. 입주 동호수 103동 603호인가 봅니다. 자동 채우기 드래그. 마지막에 항상 서식 없이 채우기를 해야지 가운데 굵은 선이 없어집니다. 였네요. 지금 여기서 문제 보면 여러분 항상 6개의 함수 중에 2개 정도가 살짝 난이도가 있는 건데요. 여기는 2번하고 2번하고 4번 문제가 살짝 난이도가 있는데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볼게요. 지금 end 함수하고 sumif, countif는 안 배웠는데 예습할 겸 2번하고 4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2번에는 항상 if랑 and 함수가 2개 있으면 거의 대부분 뒤에 있는 거 먼저 사용하거든요. 근데 작업 인원이 4 이상이면서 이 면서가 and잖아요. 견적 금액이 200만 원 이하. 이걸 이제 and 함수를 쓰라고 하네요, 여러분. 이 조건이 충족하면 이면이 이제 if 함수를 쓰는 건데 별표.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살짝 난이도가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이해해야 되겠죠. 작업 인원이 4 이상이면서 견적 금액이 200만 원 이하. 이거는 2개의 조건을 충족해야 되니까 일단 and A, and D 네 여러분 and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을 적으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조건이 작업 인원이 작업 인원 5번 4 이상이잖아요. 크거나 같다. 4. 첫 번째, 콤마 찍고. 두 번째는 견적금액 단위원이 F 5번이 200만 원 이하. 이하는 작거나 같다. 200만 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엔터. 지금 일단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이거 and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여러분이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그 앞에다가 이제 if를 써야 되는데 if 함수는 여러분 if는 조건을 만족하면 참 아니면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인수는 3개. 조건을 만족하면 참값, 나머지는 거짓. 여기서 조건이 여러분 and 함수예요. 이면이 있잖아요. 이면. 이면까지가 조건이거든요. and 함수를 사용한 것이 조건이고 여기에 충족하면 별표. 거짓 자리는 공백으로 표시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긴장되는 순간이지요. 네, 길어질 것 같으니까 제가 수식 입력줄에 갑니다. if 더블 클릭. 이 조건을 만족하면 이 조건이잖아요. and가 첫 번째 조건 콤마 두 번째는 이 조건을 만족하면 true 참값에는 별표를 넣어주세요. 별표. 별표는 특수문자죠. 미음 입력하고 한자키. 미음 입력하고 한자키 누르면 별표잖아요. 이 별표는 문자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 안에 넣을게요. 앞에 조건을 만족하면 별표, 참값, 나머지는 거짓,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하는데 실제로 공백은 그냥 이렇게 함수에서는 큰 따옴표냐 땡땡 치면 공백인 거예요. 단어는 한번 닫아볼까요? if 함수를 사용했으니까 그리고 지금 안에 and 함수도 있으니까 함수가 하나일 때는 괄호를 안 닫아도 되는데 2개 이상이 되면은 닫아달라고 했습니다. 과연 될까요, 여러분?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엔터! 별표 생겼죠? 그 다음에 자동 채우기. 서식 없이 채우기. 맞네요. 2군데만 조건을 만족했어요. 200만 원 이하. 그리고 작업 인원이 4명 이상. 맞나요? 4명 이상. 그다음 200만 원 이하. 나머지는 공백으로 했네요. 성공적인 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지금 포장이사 견적금액 단위원의 평균을 구하시오. 포장이사 견적금액 포장이사 어디가 있어요? 여기 포장이사 여기 포장이사 견적금액 포장이사 세 개, 네 개네요. 포장이사 견적금액 이거에 이제 평균을 구하라라고 하는데 실제로 평균은 에버리지가 있습니다. 에버리지가 있는데 문제를 살짝 꼬았어요. 에버리지. 여기 보면 sumif와 countif 함수를 사용하라고 하네요. 실제로 average if도 있거든요. 조건을 만족하는 average if도 있는데 여기는 평균을 구할 때 합계와 수를 사용하라고 하네요. 합계 나누기 수하면 평균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조건이에요.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일단은 지금같이 합계 나누기 수일 때는 항상 보면 뒤에 먼저 하는 게 좋은데 합계 나누기 수일 때만 앞에 거 먼저 구할게요. 합계. sumif su sumif 인수가 3개예요, 여러분. 첫 번째 레인저는 범위, 두 번째는 조건, 세 번째는 범위를 생략할 수 있으면 생략해도 된다라는 건데 지금은 한번 상황을 봐야 되겠죠. 포장, 이사, 견적, 금액. 앞에 있는 범위는 여러분 레인저가 레인저 2개 있잖아요. 앞에 있는 범위는 조건의 범위예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조건이 이제 포장이사지 않습니까? 포장이사니까 이 범위를 포장이사가 들어가 있는 곳에 범위를 먼저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D5번에서 D12번까지. 첫 번째 범위가 조건의 범위. 한번 찍고. 두 번째, 조건이 카르트리아인데 포장이사지 않습니까? 서미프, 에버리지 if, 카운트 if는 직접 적어야 돼요.
포장이사라. 큰 따옴표 안에. 왜? 텍스트니까. 콤마 찍고. 이제 구해야 되는 것이 견적 금액이잖아요. 예. 르르르륵 범위. 첫 번째 범위는 조건의 범위. 두 번째는 조건을 직접 입력한다. 세 번째는 견적 금액의 범위. 엔터.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합계예요, 합계. 포장이사. 하나, 둘, 어디갔어? 셋, 넷. 이거 다 더하면 690만 원인 거예요. 690만 원. 기니까 합계 나누기 순위. 엑셀에서 나누기는 슬러시입니다. 슬러시. 슬러시 해주고 이제 여러분 수니까 카운트 if를 쓰라고 하죠. COU 카운트 if는 똑같다. 범위 레인저 첫 번째 있는 거 항상 포장이사만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포장이사 콤마 찍고 조건은 포장이사 직접 입력을 한다. 다음 편에 넣어야 되겠죠. 결론은 닫겠습니다. 됐다. 됐네요, 여러분. 전단이 꽃만 한번 찍어볼까요? 얘가 지금 조건을 만족하는 합계를 먼저 구하고 조건을 만족하는 합계를 먼저 구하고 조건을 만족하는 수를 나눈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똑같은 건데 에버리지 if를 한번 사용해 볼까요? 사실 조건을 만족하는 AV 에버리지 if네요. 네, 에버리지 if. 항상 if는 범위는 조건의 범위. 포장이사 조건의 범위 콤마 찍고 에버리지는 직접 포장이사 아이고 잘못 입력했어요. 입력하고 콤마 찍고 구해야 되는 범위 견적 금액의 평균을 구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드래그 엔터 보세요. 금액이 똑같잖아요. 밑에 있는 거는 에버리지 if 평균 구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평균 값을 구한 거고 에버리지 if를 사용했고 위에는 조건을 만족하는 합계 나누기 조건을 만족하는 수를 해서 이제 평균을 구한 거예요. 결국은 값은 동일하겠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자, sum if, average if, count if는 시험 문제 잘 출제가 됩니다. 처음에는 조건의 범위. 조건은 반드시 큰 따옴표 안에 직접 입력한다. sum if, average if, count if의 규칙입니다. 자, 여기까지 자,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 순서대로 하고 수시로 여러분 저장을 했나요? 됐으면 저는 이거 바탕화면에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